자, 오케이. 앞에 보세요. 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가장 어떤 그 적강 소설의 전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 작품을 처음 읽는다라고 생각해보면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내가 지금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이제 읽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 숙향이 선녀들에게 말하기를이라는 문장이 딱 있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아, 이거 사람만 나오는 이야기 아니구나 라는 거 우리 첫 번째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천상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도다 라고 하면서 알아서 자기 죄 얘기하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뭐 한 존재? 자, 숙향이 선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숙향 역시 어떤 존재인 거야? 원래는 천상계의 존재였던 거야. 맞죠? 그거를 지금 이 한 문장으로 우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왜? 이 사람 역시 천상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사람? 적강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요걸로 알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천상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나 내가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초 가운데 부모와 헤어진 일과 장승상 댁에서 악명을 입은 일, 자, 지금 요 두 개가 바로 뭔데 이 사람이 유배를 내려와서 당한 벌입니다. 맞죠?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벌을 입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자세히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안 적혀있습니다. 부모랑 헤어진 건 자세히 적혀있어. 맞죠? 자, 그런데 장승상 댁에서 악명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악명을 어떻게 뭘로 입었는데? 는 안 나와 있어 아직까지. 맞죠? 자, 악명을 입은 일은 더욱 망극하니 차라리 죽어서 모르고자 하노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지상에 내려와서 겪은 일이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매우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자, 거기에서 자, 하니 그 선녀가 공손하게 대답했대요. 그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소서. 모든 것이 이미 천상에서 마련하신 일이니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보통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고전시가 하면서 많이 했잖아. 그쵸? 운명론적 태도. 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겪은 불행은 전부 뭐야? 하늘에서 이미 하늘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고칠 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의 부모도 전생에 지은 죄로 남자를 잃고 간장을 썩이며 고행을 겪게 한 것이니 어찌 한탄하리요. 자, 장승상 댁에서 10년만 머물도록 정한 것이니 그것도 한탄한 일이 아니옵니다. 또한 항하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항하가 뭔데요? 항하가 뭔데? 항하는 선녀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선녀인데 어떤 선녀냐면 우리가 보통 월궁향하라는 말을 쓰거든. 월궁향하. 월궁이 뭔데? 달나라 궁궐이라는 뜻입니다. 달의 궁궐. 알겠죠? 자, 그래서 달에 사는 아주 배곡같이 아름다운 선녀를 이제 월궁향하. 왜 향하라고 적혀있냐? 월궁향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선녀는 선녀인데요. 뭐 하는 선녀? 달에 사는 선녀입니다. 이 선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티어에 있는 선녀인 거야.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항하께서 사향이 남자를 모함한 것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남자가 누군데? 숙향이거든. 남자는 숙향이야. 그러면 사향은 누군데? 사향이 숙향을 모함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향이 숙향을 모함한 일이 바로 뭔데? 장승상 댁에서 악명을 입은 일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모함한 것을 아시고 이미 상제께 이야기를 해서 옥황상제께 이야기를 해서 벼락을 치게 했으니 자, 그럼 벼락을 어떻게 치는 거야? 누구한테? 사향한테 치는 거죠. 자, 장승상 부부와 모든 종들도 다 낭자가 억울한 처지인 줄 알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승상께서 종을 이 물가에 보내어서 낭자를 찾아 모셔오도록 명했으나 종이 낭자를 못 찾고 돌아갔으니 그것도 염려하지 마소서. 왜? 앞으로 2번이나 죽을 액이 남아있으니 낭자께서는 부디 조심하소서. 이게 전부 뭐야?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죽을 위기를 2번이나 더 겪어야 된대요. 그랬더니 숙향이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또 있을꼬? 자,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낙양옥중에 가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옵니다. 자, 그런 후에야 태을 선군을 만나
영화를 누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뭔데? 숙향에게 걸려있는 퀘스트 미션 뭡니까? 일단 첫 번째 고생을 겪어야 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태을 선군을 만나.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맞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너무 연민하지 마소서. 이에 숙향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고행도 생각하면 천지가 만극하거늘 이제 남은 두 액을 어떻게 견디리오. 자, 장승장 부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내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니 도로 그리 가서 두 액을 면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 지금 이때까지 살았던 건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다시 장승상 댁에 가서 살래 라고 했더니 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 안 돼? 운명을 어기는 일이니까. 운명은 운명대로 이제 돼야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거기로 가버리면 태율 선군이 사는 곳과는 3365일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선군을 쉽게 만날 수도 없다는 거야. 또한 선군이 아니면 낭자의 힘으로는 결코 부모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운명이 정해진 대로 순차적으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숙향이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며 묻기를 선군이 인간 세상에 왔다니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선군이 아까 말한 태율 선군일 거 아니야. 맞죠? 자, 태율 선군 역시 어떤 인물인 거야? 접강된 인물입니다. 천상계의 인물인 거죠. 자, 선군이 인간 세상에 왔다니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숙향이랑 선군 둘 다 벌받으러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선군이 인간 세상에 왔다니 이름은 무엇이라 하는가? 하니 선녀가 대답했대요. 예전에 항아의 말씀을 듣자 오니 이름은 선이요 자는 태을이며 낙양 땅 이위공의 아들이 되어 천하의 부귀공명을 누리리라 하시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숙향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억울해. 왜 억울해? 똑같은 일로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기양왔다고 했는데 나는 어찌 이렇듯 고행을 겪게 하고 선군은 호화롭게 지내게 했는고? 라고 물어보죠. 자, 천상에 계실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낭자께서 먼저 선군을 희롱했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낭자는 그러면 여성, 자, 선군은 남성이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굳이 말하자면 옥황상제의 말을 빌리자면 뭐야? 야, 네가 먼저 꼬리 쳤잖아 이거 아니야. 맞죠? 하늘에서 누구 지금 내 허락도 없이 누가 지금 연애질이야 하는데 딱 걸린 거야. 맞죠? 자, 이 선녀는 어찌 보면은 그 궁궐의 궁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녀는 항상 누구를 보필하면서 사는 거야? 옥황상제를 보필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한눈을 판 거 아니야. 누구한테? 태율성분한테. 맞죠? 자, 그래서 먼저 꼬리를 쳤다 이거야. 자, 그래서 남자의 죄가 더 무겁다는 거죠. 자, 선군은 상제께서 가장 사랑하시어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하나께서 선군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요청한 까닭에 자, 상제께서 마지못해 선군을 인간 세상에 귀양 보냈나이다. 그러나 상제께서는 선군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나이다. 똑같은 죄를 지어서 내려왔는데 나는 막 태어나서부터 고생을 해. 그런데 나랑 같은 죄를 지은 쟤는 지금 무슨 벌 받고 있어? 완전 다이아 수저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천하의 부귀공명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중략 줄거리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숙향은 온갖 시련을 겪지만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이선을 만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동일인물. 아까 이 사람과 다시 이 사람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 아까 태율성분이었죠. 요건 두 개가 다 동일 인물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숙향이 이선을 만나서 결국은 뭐해? 부부의 연을 맺어요. 이후 황태후가 병이 들자 병부상서 이선은 선약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선약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신선세계의 약이겠지. 선약.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보통 이런 거 있으면 한자 같이 보통 많이 넣어주거든요. 자, 그래서 신선선자는 알아두세요. 알겠죠? 사람 인자 면에 산산자 있으면 요거 신선선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약을 구하러 간다. 신선세계의 약을 구하러 갑니다. 자, 그럼 선약은 지상계에 있어? 아니면은 지상계에 없어? 지상계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초월적 세계. 내가 방금 왜 천상계라고 얘기 안 했냐면
천상계가 아닐 수도 있거든. 초월적 세계가 꼭 천상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기 뒤에 김진옥전 나오는데 김진옥전에 이 올해 수능 특강 문학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초월적 세계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는 하늘 위의 세계가 나오고 하나는 물속의 세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물속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천상계라고 하진 않거든. 맞죠? 그냥 초월적 세계라고 하죠. 맞죠? 자, 그래서 선약은 그냥 초월적 세계에 있는 약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걸 구하러 떠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선약을 구할까 못 구할까? 구하겠지. 숙향전이잖아. 주인공의 남편인데 못 구할까? 구하겠지. 고전소설이잖아. 맞죠? 자, 그럼 구할 거야. 구해 오면은 이선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 약 구하러 가는 거야? 황태우. 황태우가 누구래? 황제의 아내잖아. 맞죠? 그럼 황제로부터 뭘 받겠어? 인정을 받고 입신양명 하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입신양명이 무엇의 퀘스트인 거야? 이 사람의 퀘스트인 거야. 이해돼요? 자, 뒤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2번 문제 보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뒷내용은 뭐가 나오냐면요. 그 나라 통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저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나라 한 4개 정도를 이선이 용왕한테 통행증 받아가지고 통과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그냥 그게 끝이야.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숙향은 숙향전은 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자, 두 남녀 주인공의 지상에서의 삶에는 천상의 죄업이 공통으로 전제되어 있어요. 자, 천상의 죄업이 뭐가 되어 있어? 공통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숙향전을 우리 지금 시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어떤 부분을 읽어낼 수 있을까? 죄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두고 있어? 여성에게 두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숙향이 지상에서 겪은 고난의 과정은 천상의 죄업에 대한 무슨 의미? 징벌의 의미입니다. 벌 받는 거죠. 부모랑 헤어지고 그 다음에 악명을 입고. 그렇죠? 자, 이러한 숙향의 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숙향전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되죠? 자, 다음 반면 이선의 서사는요,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환상성이 드러납니다. 그 선계를 지나가면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거든. 막 무슨 개처럼 옆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막 이야기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환상성이 드러나고요. 이 같은 이질적 서사는 당대 인식에 내재되어 있는 남녀의 차별적인 이제 시선이 개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시각이잖아. 맞죠? 아까 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좀 기분 나쁘지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존재라고 많이 봤습니다. 맞죠? 주도성이 없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주로 요구되는 능력은 뭐였습니까? 인내의 능력이었어요. 인내, 인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인내의 능력. 그거를 뭘로 시험하는 거야? 이 벌 받으면서 시험하는 거야. 그러면 남성의 퀘스트는 뭔데? 입신양명이죠. 잘 나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과거 시험을 쳐. 특히나 4대부 남성이라면 이제 태어나서 남자라면 뭐 해야 돼? 과거 시험 한번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부해. 합격해. 중앙정치로 나가. 그래서 뭐 합니까? 나의 이름을 널리 떨쳐. 그럼 나의 이름을 널리 떨치는 걸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중세국어 하면서 그 소학원에 이런 거 못 봤습니까? 그 저기 뭐냐, 그 부모를 현적해 함이 효도의 비로소묘라고 막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부모를 현적해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거든. 그 부모를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데? 나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가 뭐야? 입신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효도라고 하는 건 유교의 가치 안에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란 말이야. 임금에 대한 것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 효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은 뭔데? 내가 입신양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남성에게 이상적 소망은 바로 뭔데? 그 입신양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성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였는데? 인내를 잘하는 것이 바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능력이었겠지. 맞죠? 자, 그거를 우리가 숙향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기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기는 뭐야? 굉장히 현대적인 시각으로 숙향전을 보고 있지. 그런데
보기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런 시각으로 읽으면 돼?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그냥 유교걸이 돼야 돼. 알겠지? 그냥 그 시선에서 보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 숙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와서 18번에서 21번 적혀있는 이거 정물선전입니다. 요거는 읽고 풀어본 학생도 있을 거야. 저저번 수능이에요. 저저번 수능. 25학년도 수능이죠. 자, 요거는 읽고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 18번 문제랑 20번 문제를 풀 겁니다. 깜짝이야. 18이랑 20. 시간은 7분 주겠습니다. 시작.
답이 안 보여?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복병이 숨어있죠, 복병이. 어. 사실 시간 지났어요, 지금. 아, 멀리 써봐. 알겠어요. 1분 더 줄게요. 고민해봐. 1분 더 줄게.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지금 답이 안 보여. 다들 이제 대입에 실패하셨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 선생님 저 고3 올라와가지고 막 수능고 준비하면서 저는 고전 시강을 읽어도 자꾸 틀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전 소설을 읽고 나면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나요. 줄거리를 모르겠어요.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는 내용은 줄거리는 알겠는데 문제만 풀면 틀려요. 라고 하는 학생들 전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그냥 이제 고1, 2 때 첫 번째는 왜 내신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첫 번째. 난 두 번째는 뭐냐면 고1, 2에 충분히 모의고사 공부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전은요 시나 소설이나 상관없이 하면 무조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2점짜리 문제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반복하면 되잖아. 맞죠? 반복하면 됩니다. 문학 중에서 유일하게 양치기가 가능한 파트가 고전소설이랑 고전시가거든요. 얘는 그냥 많이 읽고 많이 풀면 알아서 잘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좀 부족한 거야. 경험치가 부족한 게 일단 첫 번째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가져온 지문은요, 일단 내가 함정이 있는 것도 맞아. 그래서 당시에 요거 수능 때 좀 고전 준비 좀 딴실하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낚였을 거야. 이게요, 아까 뭐 2점짜리 어렵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요즘 3점짜리는 옛날 3점짜리 같은 위상을 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점짜리가 쉬운 경우가 많아. 왜? 보기만 잘 읽으면 되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수능시험 기조가 좀 바뀌었었는데 이제 요때 요 해가 당시 이제 대통령이 캐논 문항을 배제하라고 하면서 이제 바뀌었던 국어 시험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고전 소설에서요 줄거리, 중심 내용과 관련된 걸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거 못 풀잖아요. 18번, 20번 틀렸다고 줄거리 모를까요? 줄거리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물론 줄거리 얘기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야. 많이 하면 돼. 근데 대체로 줄거리 얘기해보자라고 하잖아. 줄거리 줄줄줄줄 얘기해요. 앵간치 얘기해. 근데 이게 이선지가 왜 틀렸는지를 얘기해보라고 하면 못 찾아. 왜 그러냐면 진짜 전체 줄거리랑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정말 미세한 아주 그냥 뭐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는 그냥 그런 문장이나 단어 가져와가지고 그런 걸로 요즘 문제 만들거든요. 이게 진짜 막 엄청 상세한 거 뭐 이런 거 가져온단 말이야.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전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말도 많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의미를 추론할 수밖에 없어.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론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론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능성 높게 추론해야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거 엄청 상세한 거 물어보는 건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은 소설 자체가
전쟁 소설의 부분이 나오는 건 아니야. 앞부분은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게 맞거든. 근데 그 앞부분이 다 지금 생략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얘기가 앞에 그냥 그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 몇 개가 좀 나오는데 그 여학생들 이거 하고 나서 다음 질문도 우리 전쟁 소설 한번 읽어볼 건데 그 여학생들이 고전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전쟁 소설이에요. 전쟁 소설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단어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에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어떤 사람인데?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자,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원수입니다. 자, 그리고 원수가 대경하여, 대경이 뭔데? 크게 화가 나서 이 말이야. 크게 화가 나서 이제 호첩을 불러서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자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부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명령을 내린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원수가 중군장한테 얘기한다는 거거든. 그럼 중군장은 원수보다 더 아랫사람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뭔데? 인물 간의 관계입니다. 맞죠? 인물 간의 관계를 왜 신경 써야 되는데? 똑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아랫사람이 부르느냐 윗사람이 부르느냐에 따라서 각각 뭐가 달라져? 호칭이 매번 달라지거든.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게 호칭이 왜 달라지는데? 우리는 사람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높낮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낮은 사람인지를 글을 읽으면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읽으면서 헷갈릴 것 같아 뭐 하면 돼?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다 계급도를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뿐만 아니라 나이까지도 다 마찬가지야. 이 사람한테 존댓말 쓰네? 존댓말을 안 쓰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관계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기 이제 지금 20번 문제 나오기 때문이죠. 자, 다시 앞부분의 줄거리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승상이라고 부르면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정을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맞죠? 자,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 부인의 모략으로 충렬 부인의 옥에가 치자. 자, 그러니까 이 사람 기본적으로 부인이 두 명이야. 정렬 부인이랑 충렬 부인이 있어요. 옥에가 치자. 시비는 몸종인데 이제 여자 종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시비 금섬이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합니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합니다. 자, 전장에서 정을 써는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포인트 바로 뭘까요? 금섬이 죽었는데 왜 월매를 불러다가 물어보지? 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무슨 관계인데? 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금해봐야겠지. 맞죠? 자, 그 다음 상황을 살펴보면 시비금섬이 충렬부인을 피신시켰어. 충렬부인이 지금 모함을 당했단 말이야. 모함을 당하고 피신시키고 자진했다는 건 무슨 말인데? 금섬이 대신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맞죠? 대신 감옥에 들어갔고 그 대신 감옥에 들어갔던 금섬의 시신이 발견됐단 말이야. 그런데 왕비는 누구를 불러? 월매를 불렀어요. 맞죠? 자, 그래서 전장에서 정을 써는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볼게요. 잘 보세요. 전장에서 정을 써니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라고 하고 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도를 부르시고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여기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데? 이 원수랑 정을 써는 동일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이 순간에 바로 알아야 돼. 알겠죠? 뒤에 가서 생각하면 늦단 말이야. 자, 원수가 크게 놀라서 이제 연고를 물으시고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서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는 3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 왕비 시비 월매가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관계 나오죠. 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하는데 월매는 누구의 시비야? 왕비의 시비야. 왕비의 몸쪽인 거야. 그러니까 왕비가 자기 몸쪽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혼을 낸 거겠지. 맞죠? 자,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입을 꼭 다물고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월매가. 맞죠? 자, 매를 많이 맞고 여쭈오되 어서 바삐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 지금 상황 월매는 죽어도 이게 입 안 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고문당하고 있어. 맞지? 그러면서 그냥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자, 그럼 월매는 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맞죠?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왕비가 크게 노하여서 목을 베라 할 쯤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를 죽이려고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면서 문왈 물어보되 충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모르고 방송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승상은 바삐 충렬부인을 살리소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매는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 충렬부인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 자, 그러면 상황 한번 살펴보면 왕비가 그 감옥에서 금섬의 시신이 나왔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월매한테 물어보는데 월매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월매한테 매를 치고 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월매는 끝까지 말 안 하다가 정을선이 찾아왔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제발 누구 좀 살려달라고, 충렬부인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승상이 급히 물어보기를 어디 계시냐 라고 하니까 월매가 울면서 말하기를 자,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하니까 급히 종을 불러서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이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자, 부인은 눈을 떠서 나를 보소서 하면서 부인이 눈을 떠서 승상이 왔거늘 정신이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이제 겨우 인사를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말하기를 자,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9년 지수에 해갖고 7년 대안에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죽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남편이 살려주러 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충렬부인이 자기 누명 좀 씻겨달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대로 읽었냐 제대로 읽지 않았냐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이 사람이 무슨 누명을 썼는지를 명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앞전에 읽었던 내용에서 이 사람이 입었던 누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볼게요.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야구여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서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지. 옥석을 구별한다는 게 뭐야? 지금 잘잘못을 따진다. 상황의 그 상세함을 따진다 이 말입니다. 옥석이라고 하는 게 옥과 도를 구분한다 이 말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옥석을 구별할 때, 자, 왕비 전에 배운데 왕비가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이 말하기를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아는 바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정을선이 자 지금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미 아는 바는 무엇을 토대로 아는 이야기인 거야? 정을선은 뭘 통해서 알게 됐어? 뭐라고? 호첩이 전한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편지는 누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 안 나와요. 생각해봐. 편지는 누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죠. 월매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월매가 이제 12금섬이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충렬부인이 모함당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발 살려야 되는데 지금 살릴 방법은 없고 뭐 하는 거야? 편지를 보냈겠지. 그렇죠. 자, 다시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띠용해야 됩니다. 띠용. 어디에? 여기에. 자, 그 놈은 남자잖아. 근데 지금 이 소설에 남자 누구밖에 안 나와? 정을선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또 다른 남성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띠용이야, 띠용. 자, 그 상황에서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자,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 아니라는 얘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사촌 오라비가 말해주니까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야? 충렬부인의 방에 들어갔다는 거야. 맞죠? 사실인데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자, 그러면 복록을 찾는데 라고 하면 복록은 누군데? 요거죠. 동일인물.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뒤뜰에 올라가서 이미 죽었는지라 할 일 없이 옥조를 잡아들여서 엄히 물어보기를. 자, 그러니까 이미 복록은 죽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옥조를 붙잡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어찌 충렬 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 문장이 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생각해봐봐. 감옥에서 누군가가 죽었어. 그럼 그 시체를 누가 치웠을까? 얘네가 치웠겠지. 옥졸이니까. 감옥에 있는 쫄병이잖아. 맞죠? 그럼 얘네가 치웠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시신을 봤잖아. 시신을 봤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어찌 충렬 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봐봐, 충렬 부인은 지금 승상의 부인이잖아. 승상은 아주 높은 신분이란 말이야. 벼슬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렇게 높은 신분 또는 높은 벼슬, 그게 사실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정을선은 황제의 아들이죠.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황제의 며느리인 거잖아. 그러면 충렬 부인이. 맞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을까요? 억졸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 앞에 지나가면 뭐하고 있어야 되는데? 절하고 있어야지. 맞죠? 얼굴을 대체로 모릅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통 많이 가리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야, 니네는 충렬 부인 얼굴도 모르면서 어찌 감옥에서 죽은 시신이 충렬 부인이 아닌 줄 알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옥졸이 급히 여쭙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얼굴이 상하여서 암울한 줄 모르나 누구인 줄 몰랐으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충렬 부인이 천하 일색이라 하더니,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는데 천하의 미인이라는 거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시각으로 이런 게 있었죠? 미인은 뭐도 이쁘다, 손도 이쁘다 이런 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왕비의 손이 아니다, 공주의 손이 아니다 이건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자, 그래서 정렬 부인의 시비 금년이 이를 듣고 묻기를. 자, 그러니까 이번에 또 누구 나옵니까? 정렬 부인의 시비인 금연이 나옵니다. 얘가 누구한테 들은 거야? 옥졸한테 들은 거야. 옥졸한테 듣고는 뭐? 감옥에서 나온 시신이 손이 안 예쁘다고?를 들은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금년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더라 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금년이 옥졸 입단속을 시킨 겁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맞죠? 그러면 이 소문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야? 필연 금년의 입을 통해서 발설된 게 아닌가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소문은 지금 누구한테서 뿜어져 나왔다? 금섬한테서 뿜어져 나왔다 이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을선이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야? 금년을 찾으러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금년을 잡아들여서 물어보기를 이 말을 듣고 내게 국문하니 다른 데로 구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각시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이때 정렬 부인이 승상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자, 금년이 할 일 없어 바로 아래라니라 라고 하고는, 자, 정렬 부인 하던 말이며, 자, 여기에 지금 적혀있죠. 정렬 부인 하던 말이며,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남복을 하고 충렬 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충렬 부인이 입은 누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뭔데? 충렬 부인이 입은 누명이 뭐야? 어떤 모함에 빠진 거야? 충렬 부인이 뭐가 났다? 바람났다. 남편이 전쟁 나간 사이에 바람났다는 모함을 받은 거야. 어떻게 모함을 받았는데? 정렬 부인이 금년을 남복을 했다며. 맞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장을 시켰다는 거야. 맞죠? 자, 금년을 남장시켜가지고 뭐 한 거야? 충렬 부인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가 봤겠지. 그러고는 삐용삐용 신고한 겁니다. 얘 지금 저 사람 큰일 났다. 지금 이상한 외간 남자 지금 저 침대에 누워있다 라고 하면서. 맞죠? 자,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그러니까 금년이 남자 옷을 입고 누워있다가 달아난 겁니다. 정렬 부인이 앓는 채 하고 누워 싸움에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심에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 못하여 가심에.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랜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렬 부인의 침소에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꼰지른 게 바로 누구야? 복록이죠, 복록. 사촌 오라비.
아까 왕비가 얘기했잖아. 저 위에서 사촌 오라비가 이르되 그래서 내가 알게 됐다고.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함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첫 번째, 정열 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 충렬 부인이 어떻게 한 거야? 걱정돼가지고 정열 부인 가가지고 간호를 막 해줍니다. 근데 사실 정열 부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픈 척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침소 비어 있잖아. 그 침소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야? 금년이 남자 옷을 입고 들어간 겁니다.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정열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충렬 부인이 다시 돌아갔어. 충렬 부인이 침소로 돌아갔는데 침대에 누가 누워 있어? 웬 남자가 누워 있어. 그리고 그걸 누가 목격했어? 복록이 목격했어. 그러고 누구한테 꼰질렀어? 왕비한테 꼰질렀어. 가 바로 뭐야? 모함의 내용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 상황에서 봅시다. 왕비가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말하기를 내 밟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보리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녀는 누구야? 정렬 부인이겠다. 그쵸? 다 정렬 부인이 시킨 일입니다. 왜?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정렬 부인의 모략으로 충렬 부인이 옥에 갇히게 되자라고 적혀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하면서 자결고자 학원을 숭상이 붙들고 울면서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모친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정을선은 왕비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리고 정렬 부인과 충렬 부인은 왕비의 며느리인 거야. 그러니까 왕비가 눈이 돌았던 이유가 뭐야?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눈이 돈 거야. 그래서 감옥을 보냈더니 감옥에서 시신이 나왔는데 내가 감옥 보낸 사람의 시신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종의 시신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월매를 데려와가지고 뭐 한 거야? 매를 치면서 충렬 부인 어디 갔어? 라고 하면서 매를 친 거지. 그런데 월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해되죠? 자, 왕비 금침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더라. 자, 승상이 정렬 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꿀리고 크게 노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 부인을 맺고자 하느냐? 어찌 일시에 살리리오? 내 이미군을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황상이라고 하면 누구야? 황제죠. 그럼 황제이면서 동시에 정을선의 뭐야? 아버지겠지. 이해되죠? 아래고 죽게 하리라. 자, 그래서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제원수 정을선은 돈 수백 배하고 아래나니 신이 서융을 쳐서 사로잡고 자, 백성을 직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자,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누구에게 맡겨서 중군장에게 맡겼고 필마로 돌아와서 본즉 자, 정렬 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이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니까 하고 금년이 흉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선지 한번 볼게요. 지금 대사마 대도독부터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상소의 내용입니다. 이건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소의 내용이야. 자, 이번 선지 이미 아는 바는 무엇으로부터 안 거? 편지로부터 안 거.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정을선이 편지로부터 접한 이야기에 정렬 부인의 시비인 금년이 남자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모함을 했다는 사실을 정을선은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지.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거 진짜 많이 틀렸습니다. 왜냐면 진짜 뭐 2점짜리 치고는 상당히 좀 상세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전체적인 줄거리를 떠올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진짜 상황의 순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편지를 받고 돌아왔잖아. 편지를 받고 돌아왔는데 금년이 흉기를 뿌렸다는 걸 알면은 바로 누구 찾아가면 돼? 금년을 찾아가면 돼. 그런데 제일 처음 찾아갔던 게 누구야? 월매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갔어? 복록과 옥조를 찾아갔잖아. 맞죠? 복록과 옥조를 찾아간 건 누구한테 말을 듣고 찾아간 거야? 왕비 말 듣고 찾아간 거거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복록한테 얘기 들었다는 것도 몰랐고 옥졸이 그 시신이 저기
충렬 부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떻게 알았는지도 정물선은 몰랐고 금년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도 몰랐고 금년이 흉계를 꾸몄다는 것도 몰랐던 거야. 이해되죠? 그냥 뭐만 알고 있었던 거야. 월매가 전한 편지에서 충렬 부인이 지금 모함을 당해서 위험한 처지에 빠졌으니 제발 살리러 와달라 라고 하는 내용만 편지에 들어있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20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인물 A, B야.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수는 누구야? 정을선이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원수가 중군장한테 한 말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야? 어떤 말을 했어요? 이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서용을 사로잡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제일 첫 부분에 이제 내가 집에 변고가 생겨서 돌아가니까 네가 남은 군사들 데리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그럼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전쟁에 나갔는지 모르잖아. 근데 전쟁에 나간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뭐라고 되어 있어? 서용을 사로잡고. 그러면 이거를 조합해야 돼요. 조합해서 맨 앞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 아, 이 사람 지금 서용을 쳐서 사로잡고 나서 중군장한테 야, 너 네가 인솔해서 돌아와. 나 먼저 갈게. 가 된 거겠다. 그치? 자, 그럼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자, 이러고 선지 끝났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실제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한 거 누가 누구한테 한 거야, 그러면? 정황상 누가 누구한테 한 걸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 걸까요? 서진아,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 걸까? 안 나와요. 생각해서 읽어봐야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야지.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야? 들은 사람이 정을선이죠. 원수죠. 그러면 그렇지. 황제가 원수한테 얘기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선지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얘네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A, B를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돼? A는 항상이 돼야지. B가 뭐가 돼야 돼? 원수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면 뭐야? 맞는 말도 됩니다. 맞죠? 황상이 원수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이러면 맞는 말이지. 맞죠? 자, 정을선이 명령을 받고 출정을 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선지를 이렇게도 고쳐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요거 인고운전. 쉴 거야. 자, 근데 읽고 풀고 싶시다. 자, 초유의 소 거부사건. 거의 끝났어요. 아, 끝났어? 알겠습니다. 와, 쉬고 나서 또 풀고 안 돼.